뒷모습이요? 뒷모습. 불을 지나가요? 오늘 저기 인권위원장 저기 다치는 거 가지고 그걸 좀 편의점 횡포하니? 진짜요? 백분만 했구나. 86,000원. 몇 개를 빼왔는데. 우리 20년 동안 백전 나온다니까 그 노력은 안 하죠. 우리가 조금 더 세게 올렸거든요. 이거는 찍어야 돼. 네, 11월 16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책이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성설 회의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그간의 독주와 독단을 떼고 국회와 야당의 의견에 얼마나 귀 기울여 갈지 여부가 승패의 관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독주와 일방통행식 독단을 젓고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으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가는 소통과 협치의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민생과 특히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한 마당에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정 운영의 기조와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느낀 부분입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이시하지만은 지금의 경제 여건상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관되게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대통령도 웬만큼 느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 행위도 금지하는 마당에 여야 간의 경쟁적 대립 구도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양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인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통해 여야정 간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인식의 공감대를 확대해 가는 것만으로도 협의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은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어제 대통령과 회동에서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지금은 그걸 논할 단계가 아니다는데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출산 문제만은 국가적 재앙으로 초당적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통령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출산 장려금 2천만을 비롯한 저출산 패키지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 청와대 회동은 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하는 말이 더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제안을 수용하시겠다는 것인지 반대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으시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분명한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당정책위의 우리 홍진규 의장님이 깊이 분석하고 판단한 대로 직접 찾아가 상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저출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청와대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했다는 점은 저는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의 하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을 야당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정책을 집권 여당이 비판하는 규격이 전도된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 어제 국회 예결위에 나와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경제 투톱인 장하성 실장의 말도 끝도 없는 낙관론에 비하면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진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투톱의 상황인식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판에 정치인들 제대로 돌아갔을는지 만납니다. 투톱 간의 인식의 격차만큼이나 뜬구름 잡는 소득주도 성장과 현실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소득주도 성장뿐만이 아니라 장밋빛 한상에 젖어 구름 위를 걸었던 문재인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제라도 빨리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를 장하성 실장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잘 되새겨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장하성 실장을
하루라도 빨리 해임시키는 게 그게 정답이고, 오랫동안 경제관료로서 활동한 사람,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쳤는데, 그걸 물귀신으로 김동연 부총리까지 세트로 같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김동연 부총리가 경질을 하더라도 뭐 선우는 분명히 청와대 장하성 실장 먼저 대통령께서 문책 인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제 제가 청와대 회동에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달라는 그 요구를 사상 1시간 가까이 이렇게 끈질기게 회비를 하는 바람에 몇 가지 놓친 대목이 있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의 해임은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고 할 이야기를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빠뜨린 부분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그 문제는 다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국 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온 만큼 미국 중간선거가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 중간선거가 미중 간 무역전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 중간선거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영내 상황에 미칠 영향이 다분한 판에,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떠한 대책과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황을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마당에 경제적 불확실성마저 얹혀지는 상황에서 냉면이나 목구멍으로 넘기면서 북한에 쩔쩔 매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내년이면 나아질 것이라며 한가롭게 막간론이나 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분명히 남북 간에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걸 웬만큼 저희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청와대 회동에서는 국회에서 판문성 선언 비준 동의를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의 또 이 지지 결의를 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국회 비준 동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와대 입장을 그렇게 강하게 가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대통령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 이거 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당의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97명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올해 합계 출산율은 한 명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맞물려서 지금 같은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까운 장래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국가의 기능은 마비되며 급기야 국가 전망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은 인구의 위기로 인한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한 최우선 국정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격언을 넘어 아이 하나 키우는데 국가가 나서야만 한다는 중체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쏟아부은 저출산 예산만 하더라도 12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각종 저출산 대책들이 부처별로 나뉘어서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낮기만 하고 백약이 무효라는 말처럼 출산율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종류는 수십 가지에 달하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도 안 되는 정책에 국민 혈세를 언제까지 쏟아부을 것인지 고민할 때이며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10년 만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프랑스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가족 수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GDP의 5%에 달할 정도로 전폭적입니다. 지난주 우리 당이 제시한 저출산 관련 예산 증액 역시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특히 50여 조 원이나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그 많은 혈세가 어디에 쓰였는지 모를 만큼 최악의 고용 참사와 분배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돈을 차라리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막는 데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우리 당의 기본 인식입니다.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을 사수하기 위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분 4조 원, 그리고 집행률이 낮은 각종 일자리 예산을 합쳐도 8조 원은 충분히 조달 가능한 금액이며 이 돈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당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발표해 드렸듯이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한도의 임산부 토탈 케어 카드 지급, 출산 장려금 2천만 원 일시 지급,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생까지 아동 수당을 확대할 뿐만이 아니라 내후년부터는 매년 10만 원씩 인상해 3년 안에 월 30만 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청소년 내일 수당을 신설해 내년부터 중1 학생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며 3년 내 중3까지 확대하겠으며 수당폭도 상향을 해서 내년도 20만 원, 2020년도 25만 원, 2021년에 30만 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을 현행 1280개소에서 5천여 개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재능 집중 향상 교실을 마련해 시범 서비스로 각 100개소씩 시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과 아이나 기르기 좋아하는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당이 내놓은 출산 지원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 간사님들과 정책위 수석 전문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별로 삭감할 가짜 일자리 예산과 증액해야 할 저출산 관련 예산을 우리 원내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청와대를 상대로 운영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국정 운영을 지금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각종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난맥상을 국민적 입장에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요청한 대다수의 자료가 지금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핑계로 자료 제출에 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해서는 업무 추진 상대방의 사생활 등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인 참고인도 한 명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정인은 고사하고 참고인마저도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또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출석을 안 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 부실 검증 문제라든지 각종 현안과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이라 관행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담당 업무에 대해서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국회 출석 문제도 퍼스트 펭귄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사내 직원들 익명 게시판을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언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고용세습 문제의 진원진 서울교통공사가 과연 이 진상을 제대로 밝혀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를 한다는데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조사가 될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용 착취 또 갑질 행위가 드러난 이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만이 제대로 진상을 밝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이 게시판을 폐쇄하고 소송 남발하는 이런 행태에서 비추어 볼 때 국회 국정조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진상을 밝히는 통로인 직원 익명 게시판 폐쇄를 철회하고 사내 직원들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정재 상정위 간사위 최효일 의원님께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가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마땅히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날이지만 절망에 빠진 채 있는 소상공인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루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교적 건강한 대한민국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해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치료책으로 들이댔습니다. 그동안 엉뚱한 치료를 받은 우리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국민 혈세를 무차별로 퍼부었고 그래도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빈사 상태에 빠지자 치료 과정상 일시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둘러대고 올 연말에는 깨어날 거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이제 내년에는 깨어날 거라고 또다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한 다른 나라들은 다 호황에 들떠서 펄펄 날고 있는데 이렇게 출범 1년여 만에 대한민국 경제를 다 죽여놓을 수 있느냐면서 국민들이 분통이 터져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를 망친 장본인 중 한 명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엊그제 당정청 회의에서 소득주도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 전가와 회피성 발언을 늘어놓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후한무치도 역대급 표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그대로 강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정책 실패로 쓰러진 그들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요구를 받아들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 물론 국민들께 사죄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재검토 전환해야 합니다. 경제 라인은 당연히 경질하고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경제 전문가로 채워야 합니다. 정책실장 후임으로 거명되고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교일 위원 발언이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력거래소로부터 2017년 작년에 전력 구입 단가를 받았는데요. 원자력이 킬로와트당 55원, 신재생이 211원, LNG가 137원, 무연탄이 120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을 4배 가격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새만금에 태양광을 하겠다는 것은 38제곱킬로미터에 3기가를 설치하겠다. 여기에 한 10조 정도를 그 민간 자본으로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은 원전의 전력 생산량은 원전의 한 6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으로 원전 한 기에 출력을 내려면 지금 신고리 오리포기가 다 이제 1.4기가인데요. 신고리 오리포기 중에 한 기, 그 한 기의 출력이 1.4기가고 비용이 4조 3천억 정도 듭니다. 원전 한 기 짓는데 4조 3천억. 근데 지금 태양광 38제곱킬로미터에 10조를 들여서 설비를 하겠다. 그런데 이 태양광으로 원전 한 기와 동일한 전력을 얻으려면 한 8기가 정도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한 27조 정도 듭니다. 그럼 27조를 들여서 설비를 해야 원전 한 기에 이 전력이 나오는데 수명이 20년입니다. 태양광은 원전은 60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은 60년 동안에 2번 교체를 해야죠. 그래서 교체하는 비용을 27조가 더 든다. 왜냐하면 기본 설비가 있기 때문에 판넬 가는 가격을 반으로 쳐서 그럼 54조가 들입니다. 설비하는데 54조 태양광, 원전은 4조 3천억, 10배가 넘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도 35배, 한 3천만 평. 이 3천만 평에 54조를 들여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원전보다 4배 비싼 가격으로 사서 국민들에게 팔겠다. 그래서 지금 호주 같은 데에서는 이제 사막에서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요. 사막에서 하니까 돈이 안 들고 우선 땅값이 안 들고 그리고 태양광이 일주량이 우리나라의 2배입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도 결국 이제 태양광을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면밀히 따져보고 하는지 그리고 이제 원전을 이제 완전히 이제 없애겠다는 그런 이제 우리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리 오리포기가 완공되면 이제 60년이니까 수명이 60년이니까 60년 후에는 우리 원전 제로된다. 이런 그 급격한 그 원전 정책을 쓰는 나라도 없거니와 이런 비용을 어떻게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재고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출산으로 50여일 동안 등원하지 못했던 우리 당의 신보라 의원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워킹맘으로 이렇게 등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우리 이채우 의원. 평안이 당선. 방금 최교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새만금 태양광 보험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 날 새만금 태양광 단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엊그제 이제 새만금 개발 공사가 이제 출범이 되었고 민사를 10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재정을 6천억을 어떻게 확보할지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우리가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서 새만금을 조성하고 전북 지역민들의 30년 수건을 그게 난데없는 전혀 의견 설득도 되지 않은 그게 1100만 평 여의도의 12배, 13배의 그 광활한 지역에 태양광을 하겠다. 이것은 정말 몇몇 전혀 준비되지 않은 청와대 실무진들이 국가 에너지 정책을 농단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건으로 저희들을 보고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성 1호기 7천억을 넣고 새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만 지금이라도 가동하면은 그런 1200만 평 10조 6천억이 드는 태양광 사업을 안 해도 될 것을 이 정부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당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응 특위 또 국회 에너지 특위에서 새만금 태양광 단지 계획을 철저히 막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본의원이 예결 특위에서 새로운 사실을 어제 발견했습니다. 어제 김성태 대표님을 비롯한 어제 여야정 회의에서도 원전 문제가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다고 했습니다만 어제 윤정원 경제수석이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이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다가 한 달 전부터 경제수석실에서 업무를 맡고 태스크포스 팀이 가동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늦게나마 청와대가 이제 에너지 문제를 경제 문제로 인식한 새로운 변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 8시 반에 경북 울진 군수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저희 방에 왔고 지금 10시에 정부 관계자나 또 이종배 산자의 관사님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가 공정이 지금 30%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주기기 제작이 거의 100%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만약에 이 신한울 3, 4호기를 공사 재개하지 못하면은 두산중공업은 정부로부터 한 5천억 가까운 손배송을 지금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예결위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30% 공정이 진행된 신한울 3, 4호기는 공사 재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저희 당이나 에너지 특위에서도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 재개를 꼭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채익 우리 위원님 말씀과 우리 최교일 위원님께서 말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은, 그러니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상당한 부담과 현실적 문제에 이렇게 직면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합의문도 1시간의 논쟁 끝에 나온 것은 정부의 정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을 그걸 대통령께서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대려 참모진들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웬만큼 수용할 의사가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초 내지는 기반이라는 말을 그렇게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문은 애초에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의 수정으로 원전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결국 절충형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초에 원전의 국제 경쟁력 및 기술력을 적극 지원한다. 뭐 이렇게 절충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임기 중에 원전 2기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 원전 건설 2기가 바로 신한울 3, 4호기라고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2기가 좀 논란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97%의 공정을 마친 신한울 1, 2, 2호기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 임기 중에 원전 2기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이 2기를 원전 2기 건설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재욱 수석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발단이 된 서울시 교통공사가 박은순 시장과 첫번에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교통공사의 사내 게시판, 소통 한마당이 폐쇄되어졌다. 이것은 11일 중에 이제 감사원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감사원감사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고용채용 특혜에 관련 제보나 공론화된 이 여론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비열함입니다. 이걸 뒤덮으려고 명백한 사내 여론을 통제한 서울시와 서울시 교통공사는 당연히 비판받아줘야 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공개방송이 되겠습니다. 국민 진행하겠습니다.